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GS 1순환 2회 복습 동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자꾸 이제 지워지는데 18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핵심 이송은 소송 계속의 이전이니까 그 이송 사유가 34, 35, 36에 깔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34에서 나올 거는 요 이송 신청권 인정 여부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송 신청권이 규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법에 신청권이 없으면 재판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이송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재판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직권에 의한 재판이니까 뭐예요? 즉시항고, 특별항고를 부정하더라. 요 39조에 이송 신청 기각 결정. 요건 신청권을 전제한 기각 결정이니까 요거랑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다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송 결정을 했어. 이송 결정을 했으면 이거는 받아들여가지고 이송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직권에 의한 이송 결정이니까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점. 다만 위에 올라가서 그래 즉시 항고 해가지고 항고 법원에서 뭐예요? 이송 취소 결정을 했네. 너 이거 아니야. 이송 취소할 거야 라는 결정을 하면 그건 다시 재항고가 부정된다는 거 체크.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송 신청권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더라. 왜요? 다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법원의 의무, 법원의 책무를 규정한 거지 피고의 관할권 보호, 피고의 관할 이익 보호를 위한 법원의 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지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는 견해가 있으나 뭐예요? 판례는 우리 앞에서 보고 왔죠? 뭐예요?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거에서 재판할 필요도 없고 거부하는 재판을 했다고 해서 항고, 즉시 항고, 뭐 특별 항고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검토 간단하죠 여러분들? 뭐예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리고 밑에 이것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송 결정을 했어. 근데 이건 직권에 의한 이송 결정이니까 39조에 따라 가지고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만 항고심에서 그 이송 결정을 취소하는 이송 취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인정하면 뭐예요? 이거 인정하면 신청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더라. 이렇게 싹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소에 의한 이송인데요. 요것 이제 나올만 하겠더라. 간단하게 한 10점짜리로 나올만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만 해요. 그래서 핵심은 요거는 여러분들 조문 보시면 되겠지만 요게 문제더라. 제2심에서 뭐예요? 항소심, 제2심에서 합의부 관할에 반소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법으로 이송을 해야 되냐? 고법으로 실제로 이송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야, 34조도 안 되고 35조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송 안 돼. 그러니까 너 다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단독 사건에 대해서 항소 사건 뭐예요?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부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이 항소심은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이다. 뭐예요? 1심 단독 사건을 항소함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그 항소심 관할이니까 뭐가 없다? 34조 관할 위반이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35조 이건 신급 관할 아니냐? 전속 관할이다. 거기엔 35조 이 재량 이송의 여지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전속 관할인 신급 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송의 효과 이거 20번이네요. 이제 제가 속개부라 그랬죠. 속개부인데 소송 계속의 구속력 소송 계속의 이전 그다음에 소송 기록 송부인데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문제를 삼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볼까요? 전속 관할을 위반했을 때 그 이송 결정이 구속력이 인정이 되냐? 왜요? 인정이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냥 해 하는 대로 해. 그다음에 뭐예요? 부정. 야 아니야 이거 강행 규정이야. 다음에 뭐예요? 절충설. 원칙은 구속력이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심급 관할에는 안 돼. 그다음 판례는 절충설이랑 또 다른 견해라 그랬죠. 뭐라 그래요? 판례는 상급심 불구속, 상급심 불구속. 여러분들 이런 상급심, 심급 나오면 무조건 심급의 이익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대법원은 뭐예요? 법률심으로서 사실의 주장 입증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 체크했습니다. 다만 하급심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법원이 보냈는데 우리 제가 사건 이름 말씀드렸죠. 건방진 판사님 그 말씀드렸습니다. 전전 이송되는 불합리가 인정되더라. 그러니까 하급심은 구속력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조 조문 하나 써주시고요. 심리지연 방지라는 요 취지를 가지고 학설을 연상해 나가는 겁니다. 먼저 볼까요? 적극성 볼까요? 소송의 심리지연 방지, 그러니까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에 따라서 전속관할 위반임에도 구속력을 인정하지만 소극설은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강행규정이다. 이거는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구속력을 부정합니다. 전속관할이라는 강행규정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절충설은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심급 관할의 경우에는 하급심에서도 구속력을 부정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절충설이랑 판례가 다른 입장이라 그러죠. 요거 4번 제가 이거 지우자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음에 이송결정에 그래서 볼까요?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즉 시한고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전속관할을 위배하더라도 뭐예요?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심급관할 위반, 심급관할 위반의 경우에 상급심을 만약에 구속한다고 해버리면 뭐예요? 심급의 이익 박탈, 그 다음에 법률심이니까 3심 대법원은 그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의 기회가 박탈되는 불합리, 그 다음에 하급심에서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하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전전이송되는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급심법에는 미친다. 그래서 소송상 지연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가지고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뭐예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이라는 그런 이 경우에는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송의 효과는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건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송 소개 이전 소급표기 때문에 기간 준수의 효력 유지, 대표적으로 뭐예요? 요거 시효 중단. 시효 중단, 기간 준수는 처음에 이송을 보낸, 소송을 계속을 보낸 그 처음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소송 행위의 효력도 유지가 되면서 소송 기록까지도 보내야 된다는 조문 내용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자 그랬죠. 당사자 확정 기준. 여러분 당사자 확정이 나오는 건 제소 전 사망 문제라 그랬습니다. 제소 전 사망. 그래가지고 우리는 볼까요? 의사설, 당사자, 원고나 법원이 누구를 상대방으로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 그 의사에 따른다. 아니면 실제로 당사자로 행위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당사자다. 표시설, 아니야. 소장의 기재 또는 그 표내사, 소장에 기재된 표시 또는 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실질적 표시설인데, 앞에 두 개는 뭐예요? 객관적이고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 표시설이 타당하다. 판례인 실질적 표시설이 타당하다. 표내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 여러분 표시 정정은 여러분 오타 그냥 고치는 거라고 했죠. 오타 고치는 거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핵심이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소송법상 반영이 된 것으로서 법률이 없습니다. 이건 법률이 없어요. 근데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로 한 것이 명백하면 뭐예요? 우리 다른 견해는 당사자 변경, 이거 260조 피고 경정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 근데 이건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한도에서 뭐예요? 당사자 표시 정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단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볼게요. 밑에. 요 절차와 효과. 당사자 만약에 이거를 신청을 하고 성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신청에 따라 가지고 소송 수개 신청을 해. 그리고 또 뭐예요? 피고 왜 경정 신청해? 아, 이거는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선회해 주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실제 상속인으로 원래 피고 정정, 당사자 표시 정정하면 되잖아요. 왜요?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지만 경정 신청을 한 경우 선회해 주더라. 그리고 판례는 성명까지도 해 주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야 보정 안 하니? 라고 하면서 성명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원칙적 허용이 되고요. 누락된 상속인들 한 명한테는 걔한테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심급의 이익 박탈 때문에. 상고심에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당사자 확정이라는 사실관계 확정 요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 상고심 불어. 그다음에 소송 상태가 유지되죠. 왜요? 동일한 당사자를 이름만 바꾸는 거니까. 다음에 강과 판결의 효력은 요거는 구별하자 그랬죠. 박종 2를 박종선으로 바꾸는 건 그냥 박종 2 씨에게 미친다. 그런데 뭐예요? 박종선 씨에게 미친다. 근데 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했는데 표시 정정을 안 해. 그러면은 그대로 표시된 대로 뭐예요? 사망한 자가 피고가 되니까 여러분들 당연 무효. 이재적 나왔습니다. 이재적. 자, 네. 그러면은 여기 싹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입니다. 여러분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요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20년 사례에 나왔기 때문에 요게 딱 요거 싹 쓰면 되는 문제였죠.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잘 끊어내자 그랬습니다. 당사자 확정, 의사설, 행위설, 표시설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당사자를 확정해 주시되 의사설, 행위설은 객관적, 획일적 기준이 없으니까 실질적 표시설 법원이 타당하다. 그러면은 소장의 표시, 그 다음에 청구 원인 또는 그 내용, 소장에 기재된 표시, 그 다음에 청구 내용 및 그 원인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어. 법원이 그걸 알았다. 뭐예요? 법원은 앞에서 봤죠? 성명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보정명령 성명해야 된다. 그 보정 방법은 당사자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판례가 뭐예요? 이거 표시 정정으로 가더라. 표시 정정.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인. 실질적인 피고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인이니까 뭐예요? 이건 동일성이 인정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칠 때는 의사설이라는 뭐 그런 견해도 있다더라 라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건너가시고요. 실질적인 원고의 의사. 실질적 원고의 의사, 그 다음에 구체적 타당성, 요거에 비추어 가지고 요 당사자 표시 정정,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정정을 안 한 상태로 사망한 자가 그대로 소장에 기재된 상태에서 판결이 나. 이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그래도 그때 구별을 하자. 표시 정정을 해서 상속인으로 고칠 수 있는데 상속인으로 안 고쳐. 그럼 뭐예요? 표시설에 따르면 원래 사망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간과 판결, 이의제적, 이의대립 당사자가 깨졌기 때문에 당연 무효고요. 하자 치우는 지우자 그랬습니다. 예, 싹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선을 한번 싹 긋자 그랬죠? 구체적 타당성, 소송 경제, 그리고 원고의 실질적 의사에 비추어 가지고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 처음부터 실질적 피고니까 정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칠 때는 의사설 아니야? 라는 그런 해석이 있긴 있더라. 근데 그를 떠나서 이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고쳤어.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원래대로 사망자가 피고가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대당부,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무시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뭐가 부적법해요? 항소 또는 수개 신청이 부적법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단입니다. 중단,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인데 여러분 소송 계속 중 나왔으면 여러분들 대리인이 있거나 없거나를 반드시 구분하자 그랬죠.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238조가 없으니까 233조 그대로 들어가더라.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 대리인이 없어야 되고요. 상속인이 있어야 되고 소송물이 상속될 수 있는 거여야 되더라. 그리고 요거의 핵심은 여러분들 대립 당사자가 깨지면은 여러분 앞에서 뭐예요? 이 대립 당사자 구조가 깨지면 뭐예요? 이건 당연 무효인데 쌍방 신분주의는 단순히 그 절차 안정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의 절차 보장을 위한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 유효하나 위법한 하자더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문제더라. 근데 당연 승계 여부에 따라 가지고 대립 당사자 구조가 인정될지 쌍방 신분주의 문제만 될지인데 당연 승계가 인정되더라. 왜요? 우리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내가 죽었어. 그러면은 내 아들들이 소송 대리인이 내 아들들을 위해서 소송 대리인이 일을 하는 건 당연 승계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 승계, 지위를 승계하더라. 당사자로서의 지위, 원고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더라. 대립 당사자 구조가 유지가 되네. 다만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 수계는 시켜줘야 된다. 쌍방 신분주의는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 무효가 아닌 거고요. 요게 위법이 되는 겁니다. 다투려면 유효하니까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재심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계는 쌍방신분주의, 절차권 보장과 쌍방신분주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계. 그래서 당연 승계 요거 되게 구별하자 그랬죠? 당연 승계는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지위가 승계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립 당사자 구조가 인정되더라.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 나와가지고 우리 판사님 앞에서 막 증거를 제출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런 내용들, 그런 쌍방 신분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계를 해야 된다. 소송 계속의 절차를 이어받아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 승계 긍정설, 부정설부터 시작을 하고요. 당연승계 긍정설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신 다음에 소송 대리인이 있는 때 중단되지 않고 걔가 승계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점은 당연승계 긍정설에서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당연승계 긍정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당연승계가 부정되면 대립당사자 구조가 파괴되었으니까 무효이지만 당연승계가 인정되면 수계가 없었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판례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존재하더라. 그럼 당연 무효가 아니네. 그럼 당연 무효가 아니네? 대리권 흥결에 따라 마찬가지로 상소 또는 재심으로 체크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당연 승계와 중단, 수계 제도는 구별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간과한 판결에 하자가 치유되더라. 이거는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뭐 수개 신청을 하든지 항소를 제기한 다음에 수개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체크하시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단문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소송 수개, 원고가 사망자를 상대로 상고를 했는데 상속인들이 수개 신청을 한 거, 피고의 상속인들이 수개 신청을 한 거고요. 다음에 승계인들이 사망자 명의로 상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고심에서 수개 신청까지 하면 뭐예요? 원칙적으로 중단 중에 상고 이유로 삼지 않고 뭐예요? 본안에 관해서 다투는 내용만 상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절차상 하자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였고요. 소송 대리인이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수개 신청을 한 경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자 그랬죠? 뒤에 나오는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볼게요. 상속인들에게서 상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원래는 중단되어 있으면 수개하고 상소하는 것이 맞는데 상소 먼저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수개한 겁니다. 문제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치유되더라.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건 제가 이렇게 제대로 바꿔놨는데, 요게 우리 책에 오타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소제기 후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도 안 되고요. 238조 때문에 수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이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송 위임 후 소제기 전 사망인데 선생님 이거 소제기 전 제소 전 사망 아닙니까? 제소 전 사망이랑 구별하자 그랬죠. 왜요?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이니까. 왜요? 이 소송 대리인이 상속인들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그냥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더라. 우리 당연 승계 긍정설. 그래 소제기 적법하고요. 중단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소가 제기된 거니까 우리 상속인들의 절차권 보장, 상속인들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양 후문이 유추 적용된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심급 대리 원칙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러면은 언제 소송 대리 업게 되는데요? 얘가 언제 잘리는데요? 심급 대리 원칙상 이제 끝나면. 그래서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에 따른 중단 시기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특별수권이 있으면 상소 제기하고 나서 중단되고, 특별수권이 없어 그러면은 판결 정권 받은 다음에 중단되더라. 그러면 뭐예요? 중단에 관련된 논의랑 똑같이 이어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싹 밑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시험 친 그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개 신청할 법원, 요게 이제 우리 마무리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원래는 243조에 따라가지고 중단 당시에 법원이 핵심인데, 이게 원래 이제 조문상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수개하고, 원래 법원에 수개한 다음에 상소를 해라. 근데 뭐예요? 얘네가, 우리 상속인들이 사실상 송달받아서 상소를 한 다음에 상소심에서 수개를 한 거예요. 뭐예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라는데, 이걸 어긴 거 아니에요? 이거 어긴 거 아닙니까? 라는 견해가 있고, 아니야, 야,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둘 다 할 수 있게 해줘. 뭐예요? 소송 경제 측면에서 해볼까요? 통상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얘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종국 판결 송달 후 수개 신청을 한 법원, 소송 절차 수개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조문 내용인데, 이 종국 판결이 송달된 다음에 중단된 경우에도 뭐 이때 해야 되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원심법원설이 있는데, 또는 원심법원 또는 상소심법원 어느 곳에나 할 수 있다는 선택설이 대립하고,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당사자 사망에 따라 가지고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럼 뭐예요? 원심법원에 수개 신청을 함으로써 원심법원에 수개 신청을 하여 그 다음에 상소하거나, 또는 뭐예요? 사실상 송달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상소를 한 다음에 뭐예요? 상소심에서 수개 절차를 받아도 적법하다라고 해서 선택설의 입장이더라. 우리가 앞에서 뭐 보고 왔죠? 소송 절차의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더라. 절차 안정, 절차 보장을 위해 가지고 중단되어 있는데 상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차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절차 진행하려면 수개가 원래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중단 중에 수개 없이 상소한 건 부적법한데, 여러분들 뭐예요? 뭐하라 그래? 그러니까 상소한 다음에 수개해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밑에 소송 경제와 당사자 편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변론 종결 후 당사자 사망은 조문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판결 선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고와 동시에 중단된다는 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망인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송달, 공시 송달 이어도 요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때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요 밑에 내용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 내용 238조에 따라 가지고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결의 선고는 절차 중단 전에도, 근데 판결의 선고는 중단 중에도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절차의 중단 여부와 판결 선고의 적법 여부, 변론 종결 뒤. 그러니까 끝났다. 변론 종결 뭐라 그랬어요? 판사님 이제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야? 판결문 작성만 나왔다. 그러니까 선고 당연히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볼까요? 판결의 선고는 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가 있더라라는 우리 조문 내용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선고는 뭐예요? 적법하다. 적법하다. 그리고 그 소송 절차는 선고와 동시에 중단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다만 요거 주의하자 그랬죠. 요거 앞에 내용 잘 보자 그랬습니다. 망인에 대하여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송달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효력이 없더라. 심지어 공시 송달이더라도 효력이 없더라. 체크해 주시고요.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사자 능력, 여러분들 당사자 능력에서는 일반적인 능력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능력입니다. 소송의 주체로서 원고 피고라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절차상 주체, 절차상 당사자, 절차 요건, 소송 요건이고요. 소송 요건 직권 조사 사항 그 공식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더라. 그 다음에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 행위, 절차와 관련된 행위를 하기 위한 유효 요건이라는 점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년 단문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전체적으로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고요. 소제기 시 흠결됐어요. 뭐예요? 당사자를 상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건 소송 요건으로 직권 조사 사항인데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원의 성명, 보정, 명령, 보정 방법은 당사자 표시 정정, 보정 규정을 유추해가지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허용한다라는 3단계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소송 계속 중사망했다. 이건 중단 문제더라. 여러분 중단 문제고 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송은 대리인이 없으면 중단되고요. 수개해야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으며 중대속물, 소송물이 일신 전속적이다. 즉 상속될 수 없는 것이면 소송 종료 선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사자 능력은 소송 행위의 유효 요건, 그러니까 절차 행위, 원고 피고로서 절차적인 그 행위를 할 수 있냐의 유효 요건이더라.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다툼이 있는 경우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요건이 핵심이에요. 소송 요건입니다. 당사자 능력. 다툼이 있는 경우에 본안전 항변이 이유 있으면 서로 각하하면 되겠죠. 왜요? 소송 요건이니까. 이유가 없으면 중간 판결 또는 종국 판결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법인 사단과 재단의 조합의 당사자 능력. 요게 더 중요한 건 당사자 적격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단체성의 강약을 따라가지고 비법인 사단과 조합을 구별을 하자. 왜요? 조문상, 우리 조문에는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이 있는데 조합은 그런 규정이 없더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전원이 하거나 업무집행 조합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소송대리 시키거나 그 사람이 임의적 소송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법인 사단과 비법인 사단 재단과 조합을 구별하라는 요 사다 변주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사원적 성격을 가진 규약을 만들고 단체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업무가 집행되면서 그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 비법인 사단의 그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비법인 사단 재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마지막 주요 소양 등이 정해져 있는 이게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단대 변종, 단체성과 대표자 그리고 변론 종결 시 왜요? 당사자 능력에 대한 내용이니까 단대 변종량 보자고 했습니다. 요거.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 능력을 가지려면 단체성이 있어야 되더라. 조합과 구별되는 단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2조에 따라 가지고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사자 능력,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단대 변종 체크해 주시고요. 조합.
여러분들 조합,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냐? 조합은 저는 만약 2만 명이래, 조합원이 2만 명. 그럼 너무 불편하니까, 원고에 불편하니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자는 긍정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핵심, 선전 당사자라는 제도도 있고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는 제도도 있더라. 그러니까 야, 안 돼.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또 인정해주냐? 판례가 맞아. 뭐예요? 한국 원어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요거 삭제해 주시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책에서 삭제해 주시는 마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대상자 광주목공조합, 요 이름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대상자 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없다? 당사자 능력이 없다.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조합 명의, 여러분들 조합 재산과 조합원 개인 재산을 구별하자라는 걸 민법에서 배웠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조합 명의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조합원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건데 부정설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내용 끝나겠습니다. 오늘 이제 3회차 시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